그러면은 피가 정말 살하고 발톱이 나오는 입구에서 되게 많이 나고 나중에는 발톱을 뽑아야 되는 경우도 실제 많이 생깁니다. 오늘은 이제 보호자분들이 항상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저희도 뭐 처음 진료할 때 간호사 스태프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발톱 자르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하고 똑같이 발톱이 계속 자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기적인 시간마다 발톱을 이제 잘라 주셔야 되는데, 이제 강아지 발톱이나 고양이 발톱은 겁이 나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혈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잘못 잘랐을 때 피도 꽤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되게 많이 당황들을 하시고 응급으로 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겁이 너무 많이 나셔가지고 아예 자르지 않으셔가지고 그게 너무 오랫동안 문제가 돼가지고 관절 질환까지 유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발톱을 이 정도만 자르면 되고, 어떤 게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오시는 거를 포인트를 찝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강아지 발톱은 이게 나중에 포커싱해서 보여드리긴 할 텐데, 이렇게 보면은 발톱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핑크빛 이 나는 이게 혈관이에요. 그럼 어디까지 잘라야 가장 이상적이냐면은 이 발톱 안에 바짝 자르면 가장 좋겠죠. 최대한 짧게 자르고 사람 손톱이랑 비슷하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자르기 어려우니까 이 좀 어느 정도 혈관이 보이는 앞쪽까지만 해서 각을 내주는 느낌으로만 잘라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되게 보면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강아지 발이고 이게 발톱이면은, 발톱이 많이 이렇게 자랄 경우에는 다 이렇게 걷게 돼요. 쉽게 얘기해서 발톱이 들린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면 제일 안 좋고, 바닥에 수평한 정도까지만 발톱을 잘라 주시면 돼요. 걸었을 때 발톱이 들리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발톱이 만약 들리면, 우리 사람도 손 생활할 때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항상 이러고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관절에 부담이 되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수평한 위치 정도까지 발톱을 잘라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을 간단히 내주다가도 실제로 어느 정도 애가 갑자기 움직이거나 짧게 잘랐을 때 피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집에서 화장솜으로 이 단면을 눌러주세요. 한 1, 2분 정도면 대부분 지혈이 되는데, 혈관이 또 큰 애들도 있고 보호자분들이 너무 많이 잘랐을 경우에는 정말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 화장솜을 댄 상태로 병원에 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집에 지혈제를 대부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지혈제를 어느 정도 지혈 처리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산책을 많이 하면은 상대적으로 발톱이 자라는 어떤 기간을 좀 늘릴 수 있거든요. 왜냐면 계속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먹을 거를 좀 마찰이 있는 판 같은 데다가 주면 애들이 그 먹을 거를 먹기 위해서, 자꾸 꺼내기 위해서, 우리 고양이처럼 강아지도 이렇게 스크래칭을 하면서 발톱을 갈게 하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런 거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래서 산책을 시킨다든지 실내에서 그런 마찰력 있는 제품을 긍정 보상을 하는 먹이와 함께 간접적으로 갈게 한다든지, 세 번째는 정기적으로 발톱을 잘라주시는 거죠. 그리고 출혈이 있더라도 너무 걱정 마시고 화장솜 정도만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발톱을 너무 길게 놔둬가지고 발톱이 위로 들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은 피가 정말 살하고 발톱이 나오는 입구에서 되게 많이 나고 나중에는 발톱을 뽑아야 되는 경우도 실제 많이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발톱을 뽑고 나면은 또 새 발톱이 나긴 하지만, 이제 대부분 그 정도 오래된 애들은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이쪽 관절에 발톱하고 이 발가락 뼈 닿는 관절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발 모양이 이렇게 좀 변하게 돼요, 안쪽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관절염을 유발하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발톱을 항상 바닥과 평평하게 자주 잘라주시고, 하루에 다 자를 필요가 없어요. 하루에 그냥 한 개씩만 자르시고 나는 오늘 뭐 앞뒤에 다 잘라야 돼 이게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애들이 싫어하면은 먹을 거 주면서 한 개 자르고 내일도 한 개 자르고 해서 매일매일 겪는 일처럼 긍정 보상을 해주면서 하시다 보면은 아이들의 발끝을 만지는 걸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톱을 처음 자르시는 분들은 이제 당연히 겁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영상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보이는 것처럼 한 번에 다 자르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손톱 자르듯이 조금씩 여러 번 나눠서 자르세요. 그러다 보면은 약간 핑크빛이 보이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냥 거기서 멈추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안전하게 발톱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제일 어려운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검정색 발톱을 가진 아이들은 혈관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하얀 아이들은 핑크색이 보이지만 검정색 아이들은 저희도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짧게 안 자르고 최대한 길게 남겨서 평한 정도까지만 유지를 하거든요. 그리고 산책을 좀 더 많이 시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발톱도 자꾸 자극이 안 되면 혈관도 계속
따라서 길게 성장을 해요. 그래서 나중엔 조금만 잘라도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핀이라든지 닥스훈트 아이들은 조금만 잘라도 피가 많이 나는 이유가 평소에 발톱을 별로 많이 안 잘라서 혈관도 많이 길어진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짧게 자르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자르다 보면은 어느 정도 노하우도 생기시고 할 겁니다.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다뤄봤고요. 다음에도 또 이제 기본적인 미용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을 조금 픽업해가지고 유용한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